눈이 내리지도 해가 뜨지도 않은 어느 잿빛 오후였다. 윤재는 어머니가 밥솥에 밥 대신 계란을 넣어두었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와는 다른 뭔가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주방엔 허둥지둥 물을 뿌리던 어머니가 서 있었고 얼굴엔 미안함과 어리둥절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엄마, 이게 뭐야? 밥솥에 계란은 왜 넣었어? 응, 그게 내가 원래 이렇게 했던가 싶어서 미안하다. 그 말에서 윤재는 알 수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머니는 평생을 바느질과 반찬 가게로 살아오신 분이었다. 집안의 물건 위치는 단 하나도 틀리는 법이 없었고 손끝은 여전히 바늘을 잡으면 오차가 없었다. 그런 분이 멀쩡히 밥을 짓던 날, 계란을 넣고 자꾸 같은 반찬을 3번 만들고 설거지를 하다 수돗물을 트는 걸 잊고 그 모든 사소한 일들이 쌓여 윤재는 결국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알츠하이머입니다. 아직은 초기입니다만 기억력 저하와 혼란 증세가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무겁고 단호했다. 윤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어딘가에 부딪히는 것처럼 욱하고 아파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셨다. 윤재는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알고 계신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 편히 계신 건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형과 누나는 입을 모아 말했다. 이젠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윤재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고개를 떨궜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가슴이 먹먹했다. 그날 밤 윤재는 어머니가 젊은 시절 자주 쓰시던 일기장을 펼쳤다. 노란색 바탕에 연한 꽃무늬가 박힌 오래된 노트. 그 속엔 윤재 오늘 이유 없이 울었다. 어린애가 뭔 걱정이 있다고. 쟤는 감기에 걸리면 꼭 내 무릎에 얼굴을 파묻는다. 냄새 난다며 그러면서도 매번. 윤재는 그 노트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자신을 기억해준 사람, 자신을 지켜준 사람. 그 어머니가 이제 자신을 잊어가고 있다. 며칠 뒤 윤재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바다 보고 싶지 않아요? 응. 우리 어릴 때 갔던 속초 말이에요. 그때 아빠랑 나랑 셋이 갔었잖아.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속초 바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아버지 제가 누구더라. 그 말에 윤재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자신의 이름을 잊은 순간. 그 순간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일어섰다. 괜찮아요. 내가 다시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조용히 여행 가방을 꺼냈다. 이번 여행은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시간. 엄마가 엄마였던 순간을 다시 만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윤재는 짐가방을 메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섰다. 가벼운 배낭 하나 그리고 따뜻한 스웨터 한 벌. 엄마, 우리 바다 보러 가요. 오늘은 속초 가는 날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속초. 왜 속초에 가? 순간 윤재는 멈칫했지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바다가 생각나서요. 엄마가 어릴 적 나 데리고 자주 갔잖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윤재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랬던가 잘 기억 안 나지만 바다는 좋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논밭이 펼쳐지고 산등성이가 이어지는 풍경 속에서 어머니는 갑자기 저기는 내가 젊었을 때 하며 말을 멈췄다. 그 말 끝이 흐릿했다. 어디까지가 진짜 기억이고 어디서부터가 혼란인지 모호한 그 감정의 경계. 윤재는 운전대를 꼭 쥐며 속으로만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내가 기억할게요. 속초에 도착하자 바닷바람이 차가웠다. 어머니는 코끝을 벌름거리며 한 손으로 머플러를 고쳐 매셨다. 바다가 보이는 민박집에 짐을 풀고 두 사람은 모래사장으로 걸어나갔다.
어머니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한참 들으며 가만히 섰다. 그 눈빛엔 낯섦과 익숙함이 뒤섞여 있었다. 채아, 여기가 어디라 그랬지? 속초예요. 엄마, 예전에 아빠랑 나랑 셋이 왔었잖아요. 그래. 그랬나 나는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날까?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윤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작고 차가워져 있었다. 바닷바람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그는 꾹 참고 웃으며 말했다. 바다는 여전하네요. 그렇죠, 엄마.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바다 쪽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외쳤다. 바다야, 나 여기 왔다. 그리고 이내 활짝 웃었다. 아유,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어릴 적에 내가 했던 것 같네. 그 웃음에 윤재는 마음이 덜컥 무너졌다. 어머니가 바다와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 그녀의 웃음은 잠시지만 모든 기억을 뛰어넘는 기적 같았다. 저녁엔 근처 식당에서 회를 시켰다. 어머니는 회를 입에 넣고 이건 무슨 생선이야? 하고 물었다가 다시 몇 초 뒤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윤재는 매번 웃으며 광어예요. 엄마하고 대답했다. 그가 웃는 동안 젓가락을 든 손은 자꾸 떨려왔다. 민박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침대에 눕힌 뒤 윤재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일은 조금 더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엄마.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엄마가 엄마였던 마지막 시간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며시 스며들 무렵 윤재는 부스스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이미 거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고 또 너무나 익숙했다. 윤재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엄마, 오늘도 바다 보러 갈까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바다? 우리가 어제도 갔었나? 윤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금세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응, 그랬어요. 오늘은 조개도 줍고 산책도 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두 사람은 다시 바닷가로 나섰다. 오늘의 바다는 잔잔했다. 부드러운 물결이 규칙적으로 밀려와 모래를 적시고 갈매기 울음소리조차 낮고 평화로웠다. 어머니는 천천히 바닷가를 걸으며 윤재에게 물었다. 이 바다나 여기 와본 적 있니?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릴 때 엄마가 데려왔어요. 그때 아빠도 같이 있었죠. 그 말에 어머니는 걸음을 멈췄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 아빠 여기에 같이 왔었구나. 그 사람 웃는 얼굴이 참 좋았지. 윤재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스쳐가는 파도처럼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다. 재아, 너 어릴 때 이 바다에서 파도 무서워서 내 등에 올라탔었잖아. 윤재는 숨을 멈췄다. 그건 사진에도 남지 않은 가족 누구도 기억 못하던 오래된 기억이었다. 그거 어떻게 기억하세요? 모르겠어. 그냥 너 손잡고 걷는데 문득 떠올랐어. 너는 그날 내 등에 올라타서 울다가 잠들었거든. 윤재는 어머니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 마른 손을 감쌌다. 그 손은 한때 그를 안고 끌어안고 길을 건너주던 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이 과거를 끌어당기듯 윤재의 손을 살며시 눌렀다. 엄마 기억나요? 내가 10살 때 혼자 길 잃었을 때 엄마가 가게 문 닫고 울면서 날 찾아다녔던 거 기억나? 그날 너 찾고 나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말에 윤재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해변에 앉은 모래사장은 젖어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했다. 어머니는 윤재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다. 너 요즘 얼굴이 참 많이 굳었어. 예전엔 나한테 꼭 안기면 금방 풀렸는데.
그 말에 윤재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마치 어릴 적처럼. 모래 냄새, 바다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살냄새. 모든 것이 세월을 거슬러 되돌아온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민박집으로 돌아온 윤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오늘 기억날지도 몰라서 카메라로 영상 찍어도 될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일 되면 또 다 잊어버릴 테니까. 남겨두자. 그 영상 속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우리 아들 내 자랑이야. 내가 누구냐고. 난 이 아이 엄마야. 아직은. 오늘은. 카메라를 끄고 난 후 윤재는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해준 그 하루.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바다는 저녁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은 마치 시간을 잇는 다리처럼 고요했고 그 위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윤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하루 종일 바닷바람을 쐰 탓인지 어머니의 볼은 살짝 달아올라 있었다. 손을 잡은 채 걷는 이 평범한 순간이 윤재에게는 간절한 기도처럼 느껴졌다. 엄마, 오늘 즐거웠어요? 응, 좋았어. 바다도 좋고 너랑 같이 있어서 더 좋고. 말은 평범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진심이 스며 있었다. 해변 끝자락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모래 위에 앉았다. 어머니는 고요히 파도를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 바다 참 익숙해. 윤재는 조용히 물었다. 뭐가 생각나세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너 어릴 때 감기 심하게 걸렸을 때 내가 바다 보여주면 낫는다고 데려왔었지. 너무 울다가 파도 소리 듣고는 울음을 뚝 그쳤었어. 그 말에 윤재는 할 말을 잃었다. 그 기억은 오직 어머니만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엄마, 어떻게 그런 기억이 나요? 글쎄 모르겠어. 그냥 내 손을 잡고 있으니까 생각났어. 참 이상하지. 잊은 줄 알았는데. 바람이 살짝 불어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윤재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그 표정, 그 말투.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완전히 엄마였다. 재야. 네. 엄마가 혹시 너 잊어버리면 너무 슬퍼하지 마. 왜 그런 말을 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내가 널 못 알아보는 날이 오면 그게 난 제일 겁나. 윤재는 어머니의 두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엄마가 몰라도 제가 기억할게요.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건 제가 다 기억할게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윤재의 손을 감싸 안았다. 참 잘 키웠다, 우리 아들. 그 말에 윤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그런 그를 조용히 품에 안았다. 울지 마. 너 어릴 때도 이렇게 안아주면 금방 잠들었지. 그 품 안에서 윤재는 어릴 적 밤마다 들었던 자장가, 잠든 그를 쓰다듬던 손길, 그 모든 온기와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 순간은 마치 세상이 정지한 듯했다. 기억도 병도 시간도 아무 의미가 없는 오직 엄마와 아들만이 존재하는 시간. 그리고 그날 밤 민박집 침대 옆에 앉아있던 윤재는 어머니가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다. 마치 오래전 아이를 키우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다. 윤재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오늘 하루 엄마가 엄마였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날 밤 윤재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은 채로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새벽 2시 윤재는 갑작스레 잠에서 깨어났다. 옆을 바라보니 어머니는 조용히 누워 계셨다. 창밖에선 바람이 조용히 커튼을 흔들고 바닷물결이 민박집 담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어머니의 숨결이 아주 작고 고요했다.
그 순간 윤재는 불길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흔들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동자에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참 윤재를 바라보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윤재야. 그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는 순간 윤재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틀째 어머니는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밤에 갑자기 엄마 지금 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왜 몰라보겠니? 말끝에 어머니는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병과 나이, 기억력 저하가 아닌 그녀가 진짜 엄마였던 시절 그대로였다. 근데 좀 이상하네. 요즘은 내 얼굴이 자꾸 흐려져서 무서웠는데 지금은 또렷이 보여. 목소리도 잘 들리고. 윤재는 그 순간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너무 선명하고 너무 따뜻했기 때문이다. 엄마, 지금 상태 좋아지신 건가요? 병이 나아진 걸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잠깐이야. 내가 너 잊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물 주고 싶었어. 윤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 기적 같은 순간이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너무 짧을까 두려워서. 엄마 부탁이에요. 하루만 더 단 하루만 이렇게 있어주세요. 어머니는 윤재의 손을 잡았다. 윤재야, 사람 기억이 사라진다고 마음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설령 내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도 이 손은 널 기억할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종이는 조금 구겨졌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내 아들 윤재에게. 혹시 내가 널 잊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는 내 삶에서 가장 고운 선물이었다. 내가 널 안고 울고 웃었던 시간들은 내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이었단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너를 낳고 키운 엄마가. 그 편지를 받아든 윤재는 소리 없이 울었다. 숨죽여 흐느끼는 아들의 손을 어머니는 오래도록 감싸 안았다. 그날 밤 윤재는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다시 잠이 들었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는 윤재의 평생을 감싸줄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하룻밤 어머니는 다시 엄마였다. 그리고 윤재는 평생 간직할 기적 하나를 품게 되었다. 새벽 6시. 창문을 스치는 햇살이 민박집을 서서히 깨우고 있었다. 윤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옆자리엔 어머니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의 기적 같은 순간이 꿈은 아니었음을 확인하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더없이 소중한 새벽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다시 멍해졌고 손가락은 무엇인가를 허공에 더듬었다. 그녀는 윤재를 향해 물었다. 저기 혹시 나 어디서 본 사람인가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단 하루, 단 한밤의 기적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윤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옆방으로 나왔다. 거실 탁자 위엔 낯익은 노란색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거기엔 어젯밤과는 다른 정제된 문장이 정갈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채아, 내가 너를 잊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내가 나를 먼저 적어두기로 했다. 내 이름, 내 생일, 내 웃음, 내 말투. 내가 잊지 않으려고 밤마다 되뇌던 것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잘 기억나지 않아. 그래서 너에게 이 편지를 남겨. 나는 내 엄마야. 내가 울 때 안아주고 아플 때 손 잡아주던 사람.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고 마지막까지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름이야. 기억이 다 사라져도 마음만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 아들 윤재 사랑한다. 엄마가. 윤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이불 위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스스로를 잃어가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아들을 위해 편지를 남긴 것이다.
그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기억이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온기, 어머니의 마지막 자각,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날 윤재는 어머니와 아무 말 없이 산책을 나갔다. 어머니는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날 데려다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윤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지요. 어디든지 같이 가드릴게요. 해변을 걷는 동안 어머니는 파도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소리는 아기 울음소리 같네. 그 말에 윤재는 흐느끼는 소리를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날 안고 다니던 그때처럼요. 그날 밤 윤재는 어머니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민박집 머리맡에 두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앞으로도 매일 매순간 이 편지를 읽어드릴 거라고. 기억은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잊혀지지 않을 유일한 것이라는 걸.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민박집 창문으로 스며든 빗소리에 윤재는 잠에서 깨어났다. 여행 마지막 날 하늘은 흐리고 바다는 잔잔했다. 밤사이 내린 비로 모래사장은 촉촉이 젖어 있었고 유난히 차가운 공기가 어딘가 이별을 예고하는 듯했다. 윤재는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며 그동안의 시간들을 조용히 되짚었다. 하룻밤의 기적, 새벽의 편지, 그리고 다시 돌아온 현실. 모든 것이 꿈처럼 스쳐갔지만 그의 손에는 분명히 남은 게 있었다. 한 장의 편지.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각인된 온기. 어머니는 그날도 윤재를 기사 아저씨라 불렀다. 아저씨, 나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요. 엄마가 오래오래 살아온 그 집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길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돌아오는 기차 안 어머니는 종일 말이 없었다. 윤재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 눈동자 속엔 더 이상 엄마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지 않겠지만 그녀가 아들인 자신을 단 하루라도 온전히 기억해줬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빗방울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윤재는 우산을 펼치며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빗속에서도 조용히 물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죠? 엄마가 좋아했던데요. 엄마가 살던 집이에요.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갑자기 손을 뻗어 윤재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 손 참 따뜻하네요. 그 말에 윤재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아직 여기 있어요. 아직 이 온기를 기억해요. 집에 도착하자 형과 누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들 모두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마저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윤재는 자신의 방 책상 위에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어머니의 필체, 잉크 번진 자국, 구겨진 자국.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했다. 내 아들 윤재에게.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끝나지 않아. 나는 내 엄마야. 오늘도 내일도 기억이 사라진 후에도. 그 문장을 읽고 난 뒤 윤재는 처음으로 편지 아래 한 줄을 덧붙였다. 그리고 나는 엄마의 아들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엄마가 끝까지 안아줬던 그 아이. 창밖에는 여전히 빗방울이 부딪혔지만 그 방 안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윤재는 알았다. 이제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걸 잊게 되겠지만 자신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엄마가 엄마였던 그 하루. 그 하루가 평생을 지탱할 힘이 되어주었다는 것을. 계절은 조용히 바뀌었다. 창밖엔 낙엽이 흩날렸고 하늘은 점점 낮아졌다. 윤재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머니가 머무는 요양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이제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잊었다. 그러나 윤재는 한결같이 그녀 곁에 앉아 늘 같은 편지를 읽어주었다.
내 아들 윤재에게.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끝나지 않아. 나는 내 엄마야. 오늘도 내일도 기억이 사라진 후에도. 편지를 다 읽고 나면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다. 가끔은 예쁜 글이네 하고 말했고 가끔은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어떤 날은 그 엄마 참 좋겠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 말에 윤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참 좋은 엄마였어요. 그렇게 또 한 계절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다다른 어느 날, 윤재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병실에 들어섰다. 화분엔 하얀 수선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꽃. 엄마 기억나요? 어릴 때 저랑 같이 심은 거예요. 맨날 흙파다가 장난만 치고 꽃 피면 엄마가 맨 먼저 사진 찍어주셨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수선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 꽃을 쓰다듬듯 바라보았다. 이 꽃 어디서 봤더라? 그 말에 윤재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엄마가 키우던 꽃이에요. 그리고 이 손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겹쳤다. 익숙하네. 이 손 이 손 참 자주 잡았던 것 같아. 그 순간 윤재는 알 수 있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감정은 남아있다는 것을. 이 손을 잡은 감각, 이 따뜻한 체온,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가슴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걸. 맞아요. 엄마가 날 매일 이렇게 잡아줬어요. 아플 때도 무서울 때도 잠 못 들던 밤에도.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그랬던 것 같네. 그 아이 참 따뜻했지. 그 아이 내 아들이었지. 윤재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그 한마디면 이 모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병실을 나서는 윤재의 마음엔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다. 기억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이름도 얼굴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깊고 오래 남는 기억이라는 것도.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 내일도 다시 올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엄마가 기억 못하더라도 난 잊지 않을 거예요. 하얀 수선화는 창가에서 조용히 피어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처럼 기억보다 깊고 시간보다 오래 남은 꽃 한 송이처럼.